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우리 목요일날 만나신 분도 계시고, 그죠? 목요일날 기출 나 안 나온다 하시는 분 손 잠깐만 들어볼까요? 기출 안 나온다 하시는 분. 그죠?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손 들어볼게요. 근데 제가 직영상반 선생님하고 대구 선생님들은 안 보이니까 보인다고 치고, 그죠? 일단 반갑습니다. 일단 보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추시를 시험을 안 보신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볼까요? 추시 시험 안 봤다 하시는 분도, 그죠? 한 20%? 10에서 20%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재학생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나 추시, 열심히 했다 이러면 안 드시겠죠? 그죠? 그런 건 안 드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거는 들어볼까요? 내가 추시 강의를 듣지 않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거 추시 강의 안 들었다 하시는 분들. 그죠? 한 반은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한 3분의 1 조금 더 넘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오늘서부터 일단 6월달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사실 목요일서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기출 안 들으시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죠? 추시를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그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죠? 공부 마지막인 것처럼 막 달리다가 나 출시를 한번 보시고 뭐 실망하신 분도 계시겠고 희망을 가지신 선생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했는데 점수가 그래도 이렇게 나왔다. 쓸 게 좀 있겠구나. 이렇게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코피 흘리면서 했는데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셔서 하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 못했으면 그 애는 시험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거죠.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선생님 다 같이 잘하면은 그 애는 쉬운 거니까 또 불합격도 되고 이렇게 잘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 강의도 해드렸지만 어느 정도가 잘한 점수냐 못한 점수냐가 조금 갈리기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점 강의를 해서 제가 이렇게 채점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저한테 답안 보내주셔서 보니까 선생님이 채점한 거하고 제가 제 기준으로 채점한 거하고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에 칼퇴하셔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도 드니까,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좀 우리가 칼체 물체라고 하잖아요. 일단 어떤 선생님 좀 물체에서 하셨을 것 같고 어떤 선생님 좀 칼체에서 하셨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합격인가 불합격인가를 좀 잘 모르는, 그죠? 약간 미궁에 빠진, 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풀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 두 번째 선생님들은 아까 우리 손 드신 선생님처럼 한 번도 지금 이거 이제 단거나 정리를 지금 한 번도 안 하시고 기출도 한 번도 안 하시고 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원래는 정시만 있었더라면 그런 선생님들이 그냥 정상인 거죠. 원래 그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만약에 급행열차 타셨던 분들도 이제 일반 열차로 갈아타셔가지고, 그죠? 9호선 일반 열차로 다시 갈아타셔서 색강역에서 잘 쓰잖아요. 그래서 색강역에서 다시 갈아타셔서 이제 천천히 이제 밟아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출문제 강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공부할 시간이 사실 한 3개월 정도밖에 없거든요. 우리 정시를 위해서 공부할 시간 3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원서 쓰고 뭐하고 하면 어영부영해서 보내는 시간도 있고, 감기도 한 번씩 걸리실 거잖아요. 그러면 또 2주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덜 더울 때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우면 또 막 퍼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7월 정도까지만 해도 조금 덜 덥잖아요. 지금도 많이 덥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서부터 조금 이제 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선생님들 이제 출시 이제 준비하는 거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다. 좀 고생 좀 덜 하게 몇 개월이라도 좀 빨리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열심히 했는데, 또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와 봐야 되겠지만 또 선생님들 항상 이렇게 우는 소리 하시잖아요.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좀 실망도 크고 좀 마음도 아프고, 저도 기분이 좀 다운돼서 몸이 조금은 약간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저도 이제 오늘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이제 컨디션을 다시 올려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뭔가를 계속 이제
목표를 향해서 쭉 갈 때 어떨 때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천천히 도달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다. 내가 어제보다는 좀 더 낫고 1월 달보다는 조금 더 낫고 지난달보다는 좀 낫다 이러면 그냥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결과는 뭐 나중에 뭐 TO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응시 그다음에 내가의 어떤 컨디션 문제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 성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칭찬을 해주시고 똑같다 1월 달이야 똑같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은 여기 안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만 반성 좀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시 때는 추시보다도 훨씬 더 한 2배 이상은 TO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수도권에서 좀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럴 때 또 특히나 이제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수도권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셔서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시 강의 때는 화요일 날 추시를 했었었는데요. 추시 강의에 제가 했었던 게 이제 핵심 정리해드렸잖아요. 근데 핵심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이제 전 범위를 다루긴 했거든요. 제가요. 다 완전 쏟아 보여야 되겠다 해서 다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의를 다음에 해드렸어요. 강의를 기출 분석이죠. 기출 분석을 그 다음에 해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화요일 날 봤었었거든요. 화요일 날 하루에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핵심하고 빨리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출분석 바로 들어가고 해서 이런 스케줄로 가도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핵심 정리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출도 자세하게 꼼꼼히 그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정시는 이제 이제 우리가 목요일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출 분석이 이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추시 때는 반나절밖에 못 했던 거를 이제 하루에 다 하고 그다음에 핵심 정리는 이제 문제풀이가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이제 토요일 날 되는 거죠. 토요일 날 해서 이제 지금 오늘서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한다. 이게 이제 문제풀이가 되는 거예요. 풀이가 되고 그다음에 기출 분석은 똑같이 기출 분석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제 카페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출시 때 기출 분석 들었는데 안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생님 그 강의 안 들어도 될까요? 그럼 네, 안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억지로 막 들으세요. 이러면 나중에 후회하시면 저한테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듣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해버리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혼자 좀 진도 빼기 힘들거나 기출은 또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출시하신 분들도. 그래서 진도 빼기 좀 힘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기출을 또 한 번 그냥 돌리면서 왜냐하면 저랑 같이 수업해서 발 맞춰 나가면서 공부가 한 번 되는 거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덜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기출 이때 했던 것보다는 한 20% 이상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안 풀어드린 것도 좀 풀어드리고 설명 안 했던 것도 이제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 시험을 보니까 약간 서술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 멘붕 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술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할 수 있게끔 약간 커멘트도 저도 좀 신경 쓰면서 하게 되니까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문제풀이를 수업 들으시면 기출 분석은 그냥 무료로 들어가잖아요. 따로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 그냥 신청하셔서 약한 부분이라던가 문제 좀 어려운 거는 찾으셔서 아무리 출시 때 공부 열심히 하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라고요. 한 번 더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세트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나는 출시 때 열심히 해서 혼자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것도 매우 좋거든요. 강의를 듣는 거는 외부의 걸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내 사고가 좀 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안 듣고 나 혼자 낑낑거리면 내 사고가 많이 바뀌거든요. 나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면 그것도 매우 좋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똑같이 해서 공부해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볼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노래가 나오죠. 왜?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죠? 우리가 지금 직강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 기출이고 이제 토요일이 문풀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기출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예습 과정이에요. 문풀 예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틀에 걸쳐서 기출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제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때는 기출 강의를 듣고 이날은 기출을 복습할 거거든요. 우리는요. 복습하고 그다음에 문풀 강의 듣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문풀 복습하고 문풀 복습
복습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은 사상가에 대해서 기출을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상가를 기출 분석 한 번 했죠. 복습할 때 2번 하고, 문풀할 때 3번 하고, 이제 문풀 복습할 때 4번 하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한 번 더 어디 갔죠? 기출도 전날 예습, 기출 예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예습을 해요. 예습 방법은 설명드렸죠,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아테나를 가볍게 읽는다. 아테나 읽기. 그다음에 문제 그냥 답 확인하기. 답 확인. 제가 기출은 풀지는 마시라고 했어요. 그냥 답만 확인해서 그렇게 오셔도 돼요. 짝 맞춰서 이런 답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힌트를 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기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문제를 좀 장악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문제를 장악해야지 자꾸 수동적인 입장에 있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마치 출제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이 출제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출제한 거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해야 문제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항상 공격받고 나름만 막아서는 그런 입장으로 하면은 문제를 장악할 수가 없으니까 좀 출제자의 눈이 돼서 답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기출 오시면 되니까 이때 또 원래 한 번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다음에 2번, 사상가 2번, 3번, 그다음에 사상가 4번, 그다음에 5번. 그러니까 사상가만 한 주에 5번 돌릴 수 있어요. 그래도 남아요. 남죠. 이때 남죠. 그죠? 남아요. 남아 돈단 말이에요. 남아 돌아요. 그러면 이제 논술 같은 거 좀 공부하시고 논술 하시고 빠진 거 조금 넣고 강론서 같은 거 읽어도 되죠. 월요일날 뭐 강론서 읽기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아니면 강론서는 뭐 문풀하고 나서 강론서 읽은 다음에 문풀 복습하셔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순서는 어쨌든 강론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논술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스케줄로 가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사상가 읽을 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시간 조금 많이 걸리겠죠. 근데 점점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앞에서 했던 거 좀 건너뛰면서 막 공부하게 되잖아요. 아니까 빨리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머리에서 뭔가 스냅스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죠. 처음에는 이거 뭐지? 한참 생각해야 떠올랐던 게 보자마자 탁 떠오르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볼 때 중요한 게 아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엔 다 있죠. 인출이 안 돼요. 이러면서 인출이 안 돼서 그죠? 시간이 많으면은 점수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쫓기다 보니까 더 인출이 막 안 되고 그죠? 급하면 진짜 부모님 성함도 생각 안 나잖아요. 내가 무슨 성이었지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부모님 막 이런 분들 떠올리시려면 저 사상가 이름을 떠올리시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인출이 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는 거, 속도를 빨리 가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보자마자 딱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좀 이해를 좀 많이 했다면 3에서 5월까지 이제 5월까지 좀 이해를 깊이 하면서 물론 안 깊이 하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지금서부터 이해하셔도 되지만 깊이 하셔서 보셨다면 지금서부터는 좀 빨리빨리 인출하는 빨리빨리 이제 내가 생각해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풀이반에 지금 문제풀이반이니까 우리가 목표는 큰 목표 매일매일 목표가 좀 달라지지만 일단 목표는 뭐냐면 목표는 이해는 이제는 100% 해야 돼요. 그죠? 어떤 내용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해를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100% 하고 암기는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로봇이 아니니까 80% 정도 암기 8%가 아닙니다. 8%가 아니에요. 80% 정도 암기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출 속도를 높이는 거, 보자마자 탁 떠오르게 하는 거, 이거를 목표로 해서 3개월 정도 보내면 3개월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2개월 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내면 성공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들어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네, 모의고사의 목표는 우리가 9월 달 거지만은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그다음에 응용하는 연습을 8번 할 거예요. 모의고사는 우리가 8번 본 거니까 충분히 응용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너무 급하게 응용 적용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문제 해드린 것처럼 개념 정리 딱 하시고 그다음에
보자마자 그거는 우리 프린트 어디 몇 페이지 어디쯤에 있었어 이렇게 딱 아셔서 그게 딱 떠오르게끔. 그래서 이 프린트를 활용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거나 해드린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원래 단거나 해야 되는 걸 제가 미리 그냥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강론서를 보거나 나 이거 조금 추가해서 더 외우고 싶다 기출을 보거나 할 때 그거를 좀 넣으시면 돼요. 좀 이렇게 약간 공간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를 하실 때 뭐 30 바인더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거 할 때 중간중간에 백지를 하나 껴 넣으셔서 거기다가 추가 사항 혹시나 공부하다가 생기면 넣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오답 노트 같은 것도 거기다가 해 놓으시면은 이제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오답 정리도 편하고 나중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한 번에 쭉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모의고사도 한 번 틀린 거를 계속 틀리시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시험에 나오면 또 틀려요. 반드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답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백지를 좀 넣으시면서 뭐 나중에 넣어도 되지만 바인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추가해서 이제 나만의 어떤 단거나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요 스케줄대로 계속 하셔서 아마 지금 6월서부터 8월 말까지는 그냥 복습하시면 그냥 끝나실 거예요. 복습. 그죠? 그래서 복습하고 이때 지금 남아 돌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죠? 그럴 때는 그죠? 복복습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복복습. 어떤 건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학교육, 과학교육 하잖아요. 수학교육, 과학교육을 이런 스케줄로 돌리죠? 그러면은 사상가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복습 시간에는 사상가를 또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계속 누적되겠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일단 편의상 하루에 몰아서 써드렸지만 복복습은 매일 한두 시간씩 하세요.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계속 꾸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사상가로 시작했어요. 복습 시간을 해서 하는데 내용으로 복습을 끊지 말고 시간으로 딱 끊어서 2시간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표시해 놨다가 그 다음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그 다음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복습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해야 좀 빨리 해놓은 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출시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은 그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또 뭐 때문에 못하신 것 같아요. 또 왜 못했다고 정의를 내렸죠 제가. 뭐 때문에 좀 힘드셨어요, 그죠? 떠오르지 않아서 안 떠올라서 그죠? 이렇게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문제 파악이 좀 잘 안 돼서 그죠? 아니면은 문제에서 뭘 묻는지 몰라서 근데 식사할 때 알아요, 그죠? 그 문제의 의미를 식사할 때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게 읽는 연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뭘 물어보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답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답은 알지만 뭘 물어보는지 파악이 안 돼서 답을 못 쓰는 경우 사실은 있거든요. 엉뚱한 거 써놓고. 근데 이제 뭘 물어보는지 아느냐 모르냐는 나의 읽기 실력이거든요. 내가 읽기를 얼만큼 빠른 속도로 맥락을 딱 잡아서 읽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읽기 연습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임용시험은 사실은 의사소통 시험이에요. 의사소통 국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예요. 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래서 나중에 2차까지 되면은 말하기, 듣기까지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 특히나 우리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읽기, 쓰기 시험이거든요. 읽기하고 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읽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쓰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되시면 강론서 우리가 전공하셨으면 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좋은 훌륭한 거 이거 안 읽으셔도 되니까 집에 있는 강론서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안 읽으셔도 되고 제가 아테나에 요거는 중요하다 해서 정리해 드린 부분이죠. 뭐 피아제는 이렇고 뭐 비고츠키는 이렇게 정리해 드린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찾아서 강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약이라던가 제가 이제 핵심을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맥락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강론서를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보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읽는 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해드렸던 거 이외에 약간 살을 붙여서 조금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셔서 공부를 좀 하시면은 훨씬 더 공부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론서 읽으실 때 우리가 논술 연습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좀 이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요약도 좀 하세요. 그래서 단락을 그냥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단락을 요약하세요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요. 뭐가 힘들어 하냐면 뭔가 써보세요 해서 뭔가를 이제 결과물을 내라라고 한다면 꼭 정답을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정답. 이거 맞냐? 틀리냐?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정해주지 않으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 2차를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면접이라던가 수업 실현에서 이제 말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말하기를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접이 잘 안 되고 수업 실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약간 헛소리라도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말해요. 그냥 막 해요. 어떤 주제도 막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 그 뭐야?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일단은 막 하는 거예요. 틀리게. 수업 실현도 막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2차 연습하신 선생님들은 스터디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좋죠. 혼자 방에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거울 보고 막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수준의 선생님들 만나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막 피드백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신감 떨어지거든요. 일단 말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드백도 많이 안 하고 잘하는 것 같다. 목소리만 크게 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면은 알아서 우리가 다 제자리로 찾아가게 돼요. 처음엔 잘 못해도. 1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논술도 일단 많이 써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해서 처음에는 막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자리가 이렇게 잡혀요. 운동 많이 하다 보면 척추도 이렇게 자리 잡히잖아요. 그냥 막 하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는 게 좋겠다. 표출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대신에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공부가 되냐 하면 내가 요약하려고 텍스트를 열심히 읽죠.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해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거기서 골라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책을 보면서 뭐가 중요한 말이지 골라내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늘어요. 선생님들 사고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좀 틀리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읽고 좀 고민하면서 어떤 단어를 내가 그때 느니까.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터디에서 뭐 이거 연습해 이거 준비해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하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모여서는 공부가 별로 안 돼요. 모여서 공부하는 별로 없어요. 근데 뭐에서 공부가 되냐, 어떤 지점에서 공부가 되냐면 스터디 자료 준비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만들면서. 대신에 남이 만든 자료는 나한테 공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약간의 그 범위라도 내가 조금 고민하면서 그렇게 할 때 공부가 되기 때문에 스터디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하여튼 하여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실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막 써보세요, 여러분. 1차는 막 써보고 2차는 막 말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다고 끝까지 막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수렴하셔갖고 가시는데 처음에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론서도 요약하시고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틀려도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에서는 얘가 지금 보시면은 오늘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강의를 할 건데요. 대신에 2번 정도는 일요일날 강의가 있어요. 진도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강은 일단 8월 24일 날 끝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좀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거든요.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일주일이라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8월 24일 날 끝내드리려고도 해서 일요일 날 수업이 2번 있어요. 그래서 7월 7일 날 한 번 수업하고요. 7월 27일 날 한 번 하고요. 근데 얘네들이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 내용하고 좀 연관이 돼요. 이때는 그냥 한꺼번에 일요일날 수업하는 게 좀 유리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하면 좋고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똑같이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그렇게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10시부터 오셔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러 지금 오셨잖아요. 우리 문제풀이반에 공부하러 오셨죠. 여기에서도 제 해설 강의를 듣는 것도 물론 공부지만은 아침에 오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가로 좀 써보시는 거, 그 지점에 또 공부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일찍 오셔서 앉으셔서 문제 쭉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지만은 좀 잘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거 뭐야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공부할 때 제일 우리 힘을 빼게 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잘 모르면은 아니,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넘어가면 뒤에도 할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생각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게 끝까지 시험에 별로 연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연관 없는 거 가지고 막 매달려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넘어가서 뒤에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하시면 되죠. 문제 풀 때도 그랬죠. 우리 추시에서 볼 때도 막 모르는 문제에서 그거 매달리는 것보다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뒤에 있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거 먼저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그렇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만큼 공부하죠. 이만큼 공부해도 공부한 내용 요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80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문제 몇 개예요, 지금? 부모 교육까지 다 하면 120문제 정도 돼요. 한 110문제, 12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지금 120문제 풀 건데 우리 시험은 그죠? 80문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부해도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몰라도 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걸 뭐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너무 모르겠다. 나는 이거 아직 안 됐다는 거 그냥 넘어가면서 일단은 우선 할 수 있는 거 먼저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면은 공부가 좀 쉽게 되죠. 저번에도 예전에 다른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중학교를 다닐 때 영어 공부하죠. 그래서 중1 영어가 있잖아요. 중1 영어. 중2 영어. 중학교 땐 그래도 영어 잘하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조금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 쉽잖아요. 재밌고. 중3 영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중1 때 다닐 때 물론 중1의 영어를 100점 받았을 수도 있지만 좀 못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2학년 되잖아요. 이제 뭐 유급 안 하셨잖아요. 그냥 막 미리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너는 2학년이다. 이러면서 2학년 책 주면서 이거 배워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중1 영어에서 60%만 알았고 40%는 잘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준에 잘 안 맞고 좀 잘 몰랐다. 60점만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억지로 그냥 중2 영어를 하게 됐어요. 중2 영어에 또 막 배우죠. 몰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또 여기서도 60%하고 40%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중1 때 영어책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다 알죠? 얘네들 그냥 알게 돼요. 그죠?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중1 때 막 이거 40%까지 알려고 막 노력하는 게 10시간이라면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투자했어요. 근데 하지만 안 투자하고 중2로 넘어간 선생님은 중2만 하더라도 이게 그냥 되잖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굳이 10시간을 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수험 공부 같은 경우는 다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처음에는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중에만 넘어가다 보면 물론 넘어갔는데 선생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있어요. 그런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은 100점 받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요번에 출시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10개 정도는 틀리셨거든요. 잘하시는 분도 10개 틀리셨잖아요. 그다음에 나 공부 좀 열심히 했다 하시는 분들도 15개, 20개 정도 틀리니까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좀 잘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야 끝까지 가고 이제 합격 점수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안 하는 거, 남들 안 하는 거 막 이상한 내용 많아요. 우리 정말 이상한 내용 남들 안 막 이렇게 막 좀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막 그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줄기를 좀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시간은 그렇고 시간을 일단 6시까지로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7시 이전엔 끝냅니다. 7시 이전에 끝나요. 그죠? 아무리 늦어도 7시 이전에는 끝나요. 배고파서라도 제가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끝내드리니까 스터디 같은 걸 한다 할 때는 7시 이후에 잡으세요. 일단 7시 이후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강의 특징 보세요. 일단 전범위를 총정리하면서 문제풀이 하는 건데요. 문제풀이의 초점이라기보다는 총정리에 초점이 있어요. 제 수업에서는요. 전 영역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좀 약간 센스 있는 선생님들은 이론 강의를 안 들어도 문제풀이만 듣고 모의고사만 했는데도 합격하신 선생님도 있거든요. 물론 TO도 많고 했지만은,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이론에 했었던 거를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쫙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총정리 문제풀이반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물론 푸는 거지만은
인출하는 것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단권화를 만들면서 전 범위를 총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아테나 책을 지금 총론하고 강론이 있어요. 2권밖에 없죠. 저는 이론 강의 책이 이론 책이 2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9권 보면은 글씨도 되게 크고 행간도 넓고 글씨가 많이 없습니다. 한 페이지에.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요번에 시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대부분 아테나에 다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정리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책 보면서 고르고 골라. 이거는 정말 나올 것 같다 하는 거. 그죠? 좀 요거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해서 고르는 작업에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시험에 좀 최적화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하지만은 여기에서도 강론서를 쭉 보면 좀 빠진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제 5개월 동안 강의할 내용을 좀 추려서 넣은 거고 가장 그 출제의 빈도 혹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를 위주로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적은 거는 안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총정리할 때는 앞에 우리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조금 적은 것도 약간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정리 강의 때는 아테나에 없었던 그런 내용도 조금 넣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출시 때 추가 자료 막 드렸죠. 너무 늦게 드려갖고 이제 욕 많이 먹었는데요. 저 추가 자료 이제 드렸는데 거기서 한 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그죠? 근데 그거 안 봐도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공부 안 하시게 하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찍 드렸으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늦게 드려서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양도 많은데 그죠?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것까지 해서 총정리 해드리려고요. 근데 그때 이제 추가 자료에서는 교육사상과 부모교육은 없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없어서 오늘은 안 드렸는데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 이제 추가 자료에 있는 내용들 그거까지 해서 휴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3년간 기출문제 분석반과 같은 진도로 강의한다. 이렇게 써드렸고 그다음에 실전 대비 영역별 총정리 내용 단답식과 일부 서술식 인출 연습하는데요. 서술식을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조를 짜서 첨삭을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그거 안 하고 제가 이게 정확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만 제가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도 첨삭하고 그 프린트 만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책 한 권을 좀 더 읽으면서 좀 추가 자료를 좀 더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첨삭보단 추가 자료 좀 더 해서 드리는 걸로 그걸 목표로 해서 제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4번을 보세요. 짝수 회차 우리가 논술이 없잖아요. 제가 논술 5월 달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총정리 문제에서는 논술은 없는데 섭섭하다 또 논술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짝수 회차마다 600자로 제가 해드릴게요. 600자로 하셔서 논술 문제 제공해서 시험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시간을 드리면 그때 이렇게 초안부터 써가지고 원고지 한번 작성해보고 슬퍼하면서 다시 답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드릴게요. 오늘도 약간 논술 문제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스스로 연습하시는 거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험 볼 거 드릴게요. 5번을 보세요. 실전 수준의 긴 제시문, 숙달미, 명료한 영역별 내용 구조화가 목표예요. 영역별 내용 구조화가 목표다 생각하셔야 돼요. 영역별 내용 구조화다. 요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범위를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총정리 문제풀이와 80% 정도 유사하니까 사실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내용을 더 주세요라고 하면 드릴 게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추가 시험 때 드렸던 그 내용만 새로운 내용이고 대부분 작년에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요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편집은 좀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편집까지 똑같으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사상과는 약간 편집도 바꿔드리고 조금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바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작년 게 워낙 좋아요. 작년 게 괜찮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뺄 것도 없고 너무 더할 것도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더해서 해도 여러분 공부하기만 힘드신 거지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비슷한데 약간 편집만 조금 바꿔드리고 내용만 조금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문제풀이반, 수험생 기출문제 분석반 강의 무료 제공이 되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기출문제를 다 그냥 들으실 수 있거든요. 신청만 하시면 되니까 이제 신청하셔갖고 필요한 부분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는 8월 3일날 토요일은 일단 휴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너무 더워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혹시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때 휴가를 가셔서 수영장 같은데 이제 다녀오시면
한 번은 물놀이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수험생이라도. 그래서 수영장 한번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해소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주차별 강의 계획에서는 지금 12회차로 되는 건데요. 1회차서부터 쭉 갈게요. 근데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계획된 휴강은 8월 3일인데 그죠. 계획되지 않은 휴강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게 제 건강을 잘 할 테니까 일단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계획되지 않은 휴강은. 근데 하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문자 드릴 테니까 샘플러스 사이트에 내 문자 오는 그 번호가 맞게 돼 있나 이거는 좀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막 멀리서부터 오셨는데 오늘 휴강이라고요?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오시면서 카페라도 이제 보시면은 카페 이제 공지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냥 특강을 했었거든요. 강의를 그냥 완전 특강이에요. 무료 특강이에요. 완전. 그래서 누가 오고 누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무료 특강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하시고 그냥 오셔갖고 들으실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오래됐어요. 근데 최근이 아니라서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됐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까지는 하는데 정말 장례식 끝나자마자 와야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강을 해버리면은 멀리서 오셔야 되잖아요. 멀리서 오시고 연락도 못 하잖아요. 학원에 문자 같은 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해서 제가 나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몸이 좀 안 좋거나 해서 휴강을 하면은 문자를 또 보내잖아요. 문자 보내고 꼭 안 받으신 분이 한두 분 꼭 계세요. 그래서 오셔갖고 막 씩씩거리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뭐 화난다고 막 에이씨 오늘 망쳤다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다 합격했어요. 그날 오신 분들은. 그래서 하니까 문자를 잘 오나 안 오나 그 확인을 좀 하세요. 자기 문자 오나 안 오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4일 날은 끝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뒷부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좀 쉬운 것만 제가 다 넣어놨어요. 뒷부분에는. 그래서 8월 달에는 좀 쉽게 가자 해서 했는데 배치하다 보니까 끝에 그냥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의사소통을 맨 아래로 하고 위에도 좀 복잡한 거 다 끝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선생님들도 이렇게 짜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나요? 다 말씀드렸죠? 공부 계획 이렇게 짜시고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는 일단 아침에 오셔서 푸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죠? 문자 그 아래 그죠? 제 전화번호 궁금하세요? 그죠? 제 전화번호 그죠? 그 뒤에는 그죠? 4490 쓰시면 돼요. 4490 4490에서 제가 원래 프린트에 그냥 써드리는데 프린트가 막 딴 데도 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막 휴지통에 집어넣어서 누가 저한테 이상한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뒤에는 수업 시간에만 말씀드리려고 제가 빼놨어요. 그래서 4490인데 저한테 문자만 하세요. 선생님들 전화보다는 문자를 하시면은 대신에 단문자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안 해주니까 그냥 저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쳐줄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샘플러스 사이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 내가 해서 그러면은 제가 빨리 봐야 되잖아요. 라든가 하는 거를 저한테 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좀 상담을 하실 분들은 메일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일 하면은 제가 좀 더 길게. 제가 문자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잘 못하거든요. 못하고 막 느리니까 시간 있을 때 해야지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지잖아요. 또 문자 막 쌓이면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저한테 한데 메일을 보내시면 웬만하면 답변을 드려요. 웬만하면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저한테 메일을 너무 장문의 메일을 보내시면은 제가 좀 못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장문의 메일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고민 상담은 그나마 긴 거 괜찮은데 선생님들의 강의 그러니까 수업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저한테 쭉 써서 보내시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저 월요일은 아침에는 이거 하고 점심에 이거 저녁에 이거 하고 화요일 뭐 이렇게 하면은 저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그 선생님 상황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계획을 또 막 한번 막 더듬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다 못 해드리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고민 상담해서 제가 좀 몇 마디의 조언만 해드리면 되는 거는 거의 답은 해드리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애매한 거는 좀 못 해드릴 때 있어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지?
생각하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어서 모든 메일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충실히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답이 안 온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선생님이 밀려서 안 받던가 내가 되게 어려운 질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를 질문해 선생님이 답을 생각하다가 못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식으로 해서 다시 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답하기 쉽게 예안이로 해서 답하게끔 그렇게 보내시면 제가 명확하게 해서 메일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